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사관계의 이제 발전 형태를 한번 다시 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의 발전 형태. 자, 다시 보면, 그래서 노사관계의 발전 형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노사관계 유형을 한번 보면 되죠. 그래서 유형. 그렇죠? 그래서 노사관계는 정치문화 그리고 사회적 전통과 가지고 다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문화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지는 거죠. 그죠? 경제라든지 이제 사회적 전통 관습,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뭐 전통이나 그죠? 전통이나 관습. 자, 이런 것에 있어서 다 틀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제 국가 내부적 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국가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자, 국가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죠? 커라는 학자가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 보면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절제적 노사관계형, 절대적 관계, 그 다음에 가부장적, 관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권적, 자, 관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투쟁적, 노사관계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노사관계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합의 노사관계형,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합의적,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사회합의적, 적 노사관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갖다가 관리하는, 기업 가치 관리형. 이런 노사관계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류한 분이, 커라는 사람입니다. 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커가 한 분류 방법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생산성과 노사관계라는 논문에서, 그죠? 생산성과 노사관계다. 이렇게 생산성. 자, 요 관계를 보니까, 노사관계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렇게 됐죠. 어떤 기업의 생산성과 노사관계를 분류해 보니, 결국은 이제 절대적 노사관계형, 그 다음에 뭐, 친권적 노사관계형, 계급투쟁적 노사관계형, 경쟁적 노사관계형, 가부장적 노사관계형,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 그죠? 여기 이제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관리형, 노사관계형이라고 이제 구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우선 이제 절대적 노사관계형을 한번 봅시다. 절대적 노사관계형. 자, 이 절대적 노사관계형은 영어로는 authoritarianism system이라고 합니다. authority라는 것은 자, 이거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authoritarian. 자, 이게 이제 권한을 가진 뜻입니다. authoritarian system이다. 이렇게 합니다. authoritarian system. 이게 이제 절대적 노사관계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이 됩니다. 이제 자, authoritarian system이다. 자, 요거는 근로조건이 결국은 뭐냐면은 근로조건이 절대적이니까요. 사측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사측에 의해서 사용자, 경영자, 사용자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결정은 굉장히 일방적인 결정이다. 일방향적, 그죠? 자, 요게 이제 일방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unilateral이라고 표현하죠. unilateral. 자, 한 측면이다. 한 측면. lateral은 측면이라는 뜻인데, 한 측면이다. 요 반대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bilateral. 이거는 양측면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쌍방향적이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요거 반대말은 쌍방향적이라는 이야기고, 요 unilateral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로조건이 사용자가 뭐, 야, 이렇게 일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게 가능한 데는 어딥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그죠? 사회주의 국가. 자, 사회주의 국가의 노사관계. 그런 식이죠. 그죠? 자, 사회주의 국가의 노사관계다. 자, 이제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사실은 이제 이게 붕괴되면서, 뭡니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도 있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절대적 노사관계예요. 자, authoritarian system입니다. authoritarian system.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제 사회주의 국가나 아니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발도상국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개발도상국 뭐 일부로 합시다. 일부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죠? 에서 나타난다. authoritarian system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친권적 노사관계. 자, 친권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친권적 노사관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친권적 노사관계형. 자, 이 친권적 노사관계형은 결국은 이 가족 같다는 거죠. 가족관계와 같이 노사관계가 유지된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노사관계가 결국은 이제 가족관계와 같아 이런 뜻입니다. 가족관계 형태다. 자, 그러니까 요 다른 말로는 이게 온정주의, 그죠? 온정주의. 가족 간에는 전부 다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정주의 노사관계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 이거죠. 온정주의 노사관계다. 자, 대표적인 데가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독일의 노사관계. 자, 친권적 노사관계형, 즉 paternalistic relation이다. 이렇게 paternalistic relation이다. 영어로는 paternalistic relation. partner, 그죠? paternalistic relation이다. 자, paternalistic relation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 가족은 뭡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사결정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결국은 뭡니까? 공동의 의사결정이죠. 같이 가족회의 하듯이 공동의 의사결정. 무슨 알겠죠?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니까는 이제 근로자는 뭡니까? 직무에 대한 책임과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책임과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책임과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죠? 충성심이 강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어떤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어떤 충실도가 강한 것처럼 근로자의 책임과 충성심이 강하다.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노사 상방강에 이제 신의가 있고 성실 의무가 있죠. 그죠? 노사 상방강의 신의와 그죠? 노사 상방강의 어떤 신의와 그래서 이제 성실이 있다. 자, 노사 상방강의 신의하고 성실. 맞죠? 자, 이런 이제 특징이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노사관계는 뭐 아버지와 아들, 즉 가족 관계다. 그렇게 되죠. 가부장적인, 그죠? 가족 중심이 된다. 가족 중심이 된다. 가족 중심. 그죠? 가족 중심이 된다. 즉 가부장적인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형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다.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자, 요 계급투쟁적 노사관계란 것은 뭐냐면 이 고용자하고 이제 근로자하고 고용주가 계급적인 관계다면 서로 별개의 계급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주하고 근로자가 서로를 별개의 계급으로 본다. 별개의 계급으로 본다. 나는 고용주고 너희들은 근로자다. 이런 식으로. 별개의 계급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투쟁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는 이게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이익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 다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은 자기 어떤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임금을 갖다가 많이 받으려고 우리에게 항상 적대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계급이다. 우리는 고용적인 입장이고 저들은 일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제 계급, 서로의 별개의 계급으로 보고 적대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 적대시 되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거죠. 정부 개입. 그죠? 정부 개입. 정부가 개입이 이제 한데 이 개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극한으로 치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독일이 아까 가족형, 그죠? 그러한 것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노사관계가 이런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노사관계, 그죠? 자, 프랑스 노사관계가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노조는 이게 이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한다. 아까 이야기죠. 서로 별개로 취급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조는 이제 노조 생선 자체가 뭐냐면 자본계급하고 노동계급이 대립하면서 서로가 이제 강한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강도 높은 투쟁 색처다. 그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서로의 이득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다. 강도 높은 투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은 원래 이제 그 무정부주의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노동조합 전체 또는 개별 기업 노동자조차도 어떻게 계급투쟁적 활동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죠. 계급투쟁적 활동이 계급투쟁적이다.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적 영향을 받았다. 그죠? 무정부주의적 영향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나 뭐 노동조합 전체뿐만 아니라 노동자 또한 아주 굉장한 이제 계급투쟁적 활동이 가지고 있다. 노동자 또한 이제
자, 그래서 계급투쟁적이다. 계급투쟁적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쟁적 노사관계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계급투쟁적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것이 경쟁적 노사관계다. 자, 우리가 경쟁적 노사관계라는 이야기는 뭐냐, 뭘 얘기하냐면은 competitive syste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ompetitive, 그죠? competitive system. 자, 요거는 이제 결국은 경쟁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영미식 노사관계입니다. 자, 영미식 노사관계란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다. 자, 자본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노사가 일단 상대방 입장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의 모든 문제를 대등한 관계에서, 그죠? 교섭과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상대를 인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대등한 관계다. 자,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했죠?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과 조정을 통해서 단체 교섭과 조정 통해 해결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우리 요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을 경쟁적 노사관계다. 서로 간에 competitive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또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동등하고, 그죠? 상대방 입장 인정하고 노사간 문제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노사간 협동이 필요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위해서는 노사간 협동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협동 필요. 무슨 알겠죠? 노사간 협동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 좀 글자가 좀 이상하네. 다시 쓰겠습니다. 노사간 협동이 필요하다. 자, 협동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교섭 있죠. 이제 서로가 협의하는 그 단체 교섭도 산업민주화의 목표와 부합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체 교섭도 산업민주화, 그죠? 목표에 부합되어야 된다. 자, 그죠? 단체 교섭도
산업민주화 목표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경쟁적 노사관계형, 즉 competitive system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쟁적 노사관계형인 competitive system은 결국은 영미식 노사관계인데요. 저게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 경쟁, 시장 경쟁 원리를 갖다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을 하려면 일단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죠.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쟁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등한 관계가 중요하다. 대등한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대등한 관계의 조건은 이제 상대를 인정하는 관계죠. 상대를 인정하는 이제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등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가 인정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등한 관계와 상대가 인정된 가운데서 교섭과 조정을 통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노사 간의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협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협동이.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도 그냥 되어서는 안 되고, 산업민주화 목표에 부합돼야 된다. 결국은 막 이렇게 산업민주화의 단체 교섭에 있어서 결국 뭐 상대방을 갖다가 그 교섭에 상대방을 뭐 이렇게 분열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거나 이런 방법도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것 또한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가지고 경쟁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경쟁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일단 상대 인정, 대등한 관계, 그 다음에 교섭과 조정을 통한, 그죠? 물리적인 아닌 교섭과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제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합리적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경쟁적 노사관계다. 영미에서 주로 한, 그죠? 합리적 문제 해결이다. 여기에 보면 되겠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경쟁적 노사관계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부장적 노사관계형.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부장적 노사관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그 노사관계 있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족이 중심이 된 독일의, 그죠? 친권적, 그죠? 노사관계 있죠. 그죠? 패트너라이즘 시스템에서 같이 친권적 노사관계형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하겠죠. 그래서 발전된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similar하다. 그래서 파트너 레얼리스틱 시스템에서 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파트 패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파트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가부장적 자,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의 중심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가부장적 노사관계형이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인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그죠? 근데 part of families.
paterfamilias, 그죠? families. 미안합니다. 자, paterfamilias system이다. 이렇게 됩니다. paterfamilias system. 자, 요게 이제 과부장적. 자, 과부장적 노사관계이다. 뭐냐? 가족주의를 기업 노사관계에 토착, 아까 비슷하죠? 그래서 친권적 노사, 자, 경영가족주의 이념을 시행한다. 요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서구에서는, 서구의 합리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조화.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우리 소위 하기에는 조화가, 중심 기반이 된다. 중심 사상입니다. 자, 합리화와 조화. 그거 결국 이제 가부장적 노사관계형은, paterfamilias system은, 결국 이러한 이제 합리화와 동양의 조화, 서양의 합리화 사상과 동양의 조화 사상이 중심이 된 결국 어떤 관계를 기업의 노사관계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족주의다. 결국 가족주의가 이제 paterfamilias가 가족주의 아닙니까? 그죠? 가족주의. 우린 가족이다. 아까 그 비슷한 친권적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가족주의라는 거죠. 자, 요 이제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자, 요 가족주의가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죠. 요것을 이제 기업 노사관계에 토착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주의를 요거를 기업 노사관계에 적용시킨 거죠. 이해하시겠죠? 가족주의를 기업 노사관계에 이제 적용시킨 겁니다. 그죠? 자, 가족주의를 기업 노사관계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가족주의를 기업 노사관계에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경영가족주의 이념이죠. 경영가족주의 이념. 그죠? 그래서 기업 공동체 규율의 밑거름이 된다. 경영가족주의다. 이제 경영가족주의다. 이렇게 가족이 경영한다. 자, 경영가족주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구현의 밑거름이 된다. 기업 공동체, 이게 이제 기업 공동체 구현의 밑거름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 공동체 구현의 여기 이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 그런데 요 기본은요, 일단 집단주의입니다. 요거는 집단주의지만, 요거는 기본은 집단주의 집단주의적 바탕의 어떤 규범입니다. 규범 자체는, 규범은 집단주의적이지만, 규범은 집단주의. 아까 그거 틀린 거죠.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기본, 자,
집단주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화라는 이제 조화, 화합이라는 화합, 다른 말 화합이죠. 화합이라는 조화라는 포괄적 개념의 노사관계형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포괄적으로 한다. 자, 조화를 포괄적 개념으로 한다. 자,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업원들의 이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의무감과 충성심이 굉장히 수직적 사회적 결속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충성심, 그죠? 의무감하고 충성심이 높다. 충성심이 굉장히 높고, 이것이 이제 수직적 결속, 위아래 간의 수직적 결속. 자, 수직적 결속을 강하게 한다. 이 수직적 결속에 대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부장적, 자, paterfamilias system입니다. 자, paterfamilias system은 이제 뭐 어떤 것이냐? 요건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본은 요것이 일단 집단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하고, 아까 그 독일형인, 그죠? 친권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은 어디에 갖고 있다? 기본은 여기 있다. 기본은 집단주의다는 거죠. 기본은 집단주의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집단주의 하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은 집단주의, 중요합니다. 기본은 집단주의인데 이 집단주의 하에서 화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괄적 개념으로 화합을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의무감과 충성심이 높고, 이러한 의무감과 높은 충성심이 수직적, 즉 위와 아래 간의 결속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족주의를 기업 노사 관계에 적용했다. 우리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단체지만, 그죠? 단체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상호간에 이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화합을 이루는 것만이 그것이 이제 서로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구의 합리화 사상과, 그죠? 동양의 어떤 조화, 그죠? 화합, 조화의 사상이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가족주의다. 단 여기 존재는 뭐냐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친권적, 그죠? 친권적주의, 즉 친권적 관계하고는 조금 틀린 점은 뭐냐? 이것은 집단적 규범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집단적 규범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영가족주의인데, 그래서 기업 공동체 구현의 어떤 밑거름은 경영가족주의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업원 간의 의무감과 충성심이 높고, 이러한 종업원의 의무감과 충성심은 결국 위아래 간의 결속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우리가 가부장적, 아까 이런 파트레일리언 시스템하고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파트패밀리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자,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이다.
자,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이란 것이 뭐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이 힘든 경우가 생기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죠? 구조조정. 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뭐,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마주 앉아야 되겠고, 그죠? 노사가 서로 마주 앉아서 근데 이 노사들이 적극적 참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인 어떤 결정은 결국 나중에 또 다른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활동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노동 정책적 이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회 합의 기구가 필요하죠. 그죠? 사회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어떤 것?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하고 이제 노동 정책적인 이슈, 미안합니다. 노동 정책적인 이슈, 그죠? 요거는 뭘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 필요한다? 요거는 사회 합의 기구가 필요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사회 합의 기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노사정 합의체가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노사정 합의체가 나타나는 거죠. 노사정 합의체. 그죠?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노사정 합의체. 노사정 합의체가 도출되는 거죠. 정부가 강하게 관여를 하는 거죠. 그죠? 노사정 합의체가 결정된다.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의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의 노사 형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네덜란드의 노사 형태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구조조정을 성공시킨 유럽식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82년에 바세라르 협약이 있었는데요. 이 바세라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사회통합이 유지되면서 구조조정을 성공시킨 그런 유럽식 모델도 여기에 이제 속하겠고요. 그래서 노사공익 참여다, 즉 사회경제협의회, 노사간 협의회, 뭐 노동제잔,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사공익 참여를 위한 뭐 사회경제협의회든 노사간 합의기구든 노동재단 같은 이런 것들 중간에 뭐냐면 노사정 합의체제가 구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구축되어서 그죠? 어떤 경제적 노동 정책적 이슈에 그래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축되어서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회적 합의 체제의 결정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죠? 협의 체제를 구성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자치관리적 노사관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기업 자치관리형. 자, 기업의 자치관리적 노사관계형.
자, 기업의 자치관리적 노사관계형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굉장히 좀 특수유형입니다. 일종의 특수유형인데요. 이러한 모델을 가진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왜 그럼 이런 시스템을 했냐면은요, 이런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소련으로부터 구소련, 그죠? 구소련. 자, 구소련에서부터 독립. 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할 그러한 이제 의도로서, 그죠? 이 구소련이 독립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결국 이제 구소련은 중앙에 모든 권력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집중되어 있다. 뭐가? 권력이. 자,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죠. 관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관료체제 이탈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탈 의도를 가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근로자 자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근로자 우리가 할게요. 우리 잘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구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치관리기구가 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노동총회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 노동총회, 그 다음에 근로자 평의 뭐 이런 거죠. 당시에 노동총회, 그 다음에 근로자 평의 뭐 이런 자치기구들 뭐 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죠? 뭐 근로자 통제위원회 뭐 이런지 근로자 통제위원회를 하나 써볼까요? 근로자 통제위원회. 또 운영위원회도 있겠죠. 자,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기구들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제 외부 세력이 진입하고 관료와 또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관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과 이제 지식들이 부족하는 거, 그죠? 노동자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또 경영통솔기구도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근로자 자치관리제를 위한 어떤 협의자치관리제 기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경영통솔기구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태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또 관료 시스템이 이제 하이라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체 내에서 다시 이제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외부 세력들이 또 개입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관리화되고, 또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 자체적으로 하니까 또 이제 전문 지식이 또 결여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또
악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또 이게 문제점이 나타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치 관리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유고나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이러한 동구권 사회의 이제 기본적인 인간 욕구에 부합됐죠. 그죠? 워낙 이제 소련이 통제를 받고 있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에게 기업, 경제, 사회 전체 구조에 대한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죠. 왜?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어떤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지식이 필요했죠. 자치 관리를 하려면 지식이 필요했다. 그냥 생산만 일은 하든, 그죠? 그러한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영하고 뭐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죠? 기법들을 이제 습득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경제, 사회 전체 구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결국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됩니까? 그게 결국 이것이 이제 산업민주화, 그렇죠? 산업민주화를 위한 이제 그 토대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자치 아닙니까? 말자치, 그죠? 자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뭘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되게 됩니까? 사회 전체에 대한 근로자의 지식, 근로자의 사회 전체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된 거죠, 상승. 응? 결국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산업민주화의 토대가 된 거죠. 그죠? 산업민주화의 토대가 됐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자치관리는 동구권 사회의 인간적인 욕구를 부합시켰다. 인간적인 욕구를 부합시켰다. 동구권의 인간적 욕구. 억압되어 있었죠? 동구권의 인간적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킨 거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자, 인간적 욕구를 이게 좀 그렇네요.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가 돼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경영 참여가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시켜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 관료적 지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주의의 또 다른 관료 체계와, 그죠? 아까도 봤다시피,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따라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자치형 기업 자치 관리적 노사관계는 이제 동부 유럽에서 나온 것이고, 이들이 구소련의 어떤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했죠.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기 스스로 근로자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 역시 이제 그죠?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자치대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서 또 관료화되고 지식이 부족한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치관리기구로서 뭐 노동총회라든지 근로자 평의회라든지 근로자 통제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니까 근로자가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쌓아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지식이 결국 후에 산업민주화의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동구권의 어떤 노동자들의 인간적 욕구 충족을 위한 그죠? 그러한 이제 일환으로 그죠? 되었다. 이런 이제 접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